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나요? 아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모니터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금값 온스당 5,000달러 돌파. 인류가 수천 년간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숫자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마음이 아주 복잡하실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사둘 걸 그랬나 하는 뼈아픈 후회와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하나 하는 불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뒤섞여 계실 겁니다. 특히 평소에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데 설마 달러가 무너지겠어? 라고 믿으셨던 분들일수록 오늘의 이 숫자가 더 당혹스럽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례없는 폭등세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 폭등을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 되는 사무실, 저 부소장이 그 소름 돋는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금값 미쳤다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립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43사의 김씨. 사장님도 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부소장님, 지금이라도 금리 뽑아서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대출 받아서 골드 바라도 사야 합니까? 하고 아주 절박하게 물으시더군요. 자, 김 사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날카로운 답을 숫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6년 1월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역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의 벽을 깨부수고 장중한 때 5,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온스당 1,800달러였던 것이 2024년 1월에는 2,100달러가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좀 오르네 싶었죠. 그런데 2025년 1월에 2,750달러를 찍으며 가속도가 붙더니 단 3년 만에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치솟은 셈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산 가격은 계단을 오르듯 선형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르는 구간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 폭발적인 곡선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이 비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돈, 즉 화폐의 가치가 금에 비하면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금을 이토록 무섭게 밀어올리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피크골드의 시대가 왔다는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금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사실상 정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흑일톤을 탈탈 털어봐야 금은 먼지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채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구 깊숙한 곳에 남은 금을 꺼내는 비용이 금값보다 더 비싸지는 지점에 도달한 거죠. 공급은 꽉 막혔는데 수요가 터지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맹국들에게도 관세 100%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각국 중앙은행들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미국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거덜나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달러를 내다 팔고 실물금을 창고에 쟁여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와 해외 분석을 종합해보면 중국은 벌써 14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며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미국의 빚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면 결국 돈을 더 찍어내야 하고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 결국 사람들은 5천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원이 된 적 없는 진짜 돈, 즉 금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은 원래 금값이 오르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왜냐고요? 금값이 오른다는 건 달러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패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 미국은 금과 3번의 거대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1라운드는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 소유 금지령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시 봐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는 행정명령 6102호를 내립니다. 내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미국 시민은 이제부터 금을 가질 수 없으니 당장 국가에 다 바쳐라. 거부하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을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가가 대놓고 국민의 재산을 뺏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이 금을 들고 있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종이돈을 찍어서 경제를 주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령은 놀랍게도 1975년까지 4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2라운드는 1980년대 폴 볼커의 20% 금리 폭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전설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버린 거죠. 금 들고 있어봐야 이자 한 푼 안 나오지? 은행에 나오면 20% 줄게 라고 유혹한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금을 던지고 달러로 복귀했고 금값은 그 후 20년 동안 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금융기법을 동원해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돈줄을 조여 금값을 다시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금 소유를 금지하고 금리를 폭등시키고 규제까지 해서라도 금값을 짓눌렀던 미국이 왜 이번 5,000달러 돌파에는 이토록 조용한 걸까요? 왜 트럼프는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엔 트럼프만이 가진 소름 끼치는 비밀스러운 계산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전율 도는 전략은 잠시 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100년의 전쟁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이라면 금값이 조금만 꿈틀거려도 경기를 일으키며 찍어 눌렀을 텐데 지금 5,00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상할 만큼 평온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며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루즈벨트식 금소유 금지령입니다. 이건 지금 시대에는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933년에는 미국이 이제 막 세계 패권을 쥐려던 단계였고 국민의 금을 강제로 뺏어서라도 달러의 지위를 세워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갑자기 우리 국민 여러분 금 다 내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전 세계에 우리 달러 망했습니다 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18세기 프랑스 리브르와가 금 유통을 막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고 비참하게 사라졌던 역사를 트럼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더 뼈아픕니다. 바로 폴 볼커식 고금리 폭탄입니다. 1980년에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당시 미국의 빚이 북미 총생산인 GDP 대비 30%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맷집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조금만 더 올려도 미국 정부는 이자 갚느라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그 국채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결국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서 금값은 오히려 더 튀어오르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금융 규제입니다. 과거에는 종이금이라 불리는 선물 시장을 흔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지금 전 세계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실물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증거금을 올려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과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금창고를 털어갈 겁니다.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면 이용하라.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거대한 회계장부의 마법이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론되는 금 재평가 계정, 즉 GLA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입니다. 무려 8,133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 재무부가 이 금을 장부에 적어놓은 가격입니다. 1973년 기준인 온스당 42.22달러로 적어놨습니다. 50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이걸 장부상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 장부의 숫자를 오늘 가격인 5,000달러로 고쳐 적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앉은 자리에서 미국 재무부 장부에는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산이 새로 생겨납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클라스 노트가 이미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다 손실이 나도 금 재평가로 메꾸면 그만이다 라고 말이죠. 트럼프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빚은 이미 감당 못할 만큼 늘었으니 금값을 화끈하게 올려서 그 가치로 미국의 부채를 희석하거나 달러를 금으로 보증하는 새로운 달러 체제를 설계하려는 속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약달러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죠. 다른 나라 돈과 싸워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금 대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주 쉬운 길입니다. 결국 금값이 5,000달러가 된 건 역설적으로 미국이 자기들의 빚을 털어내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금값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춤을 추며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뜁니다. 강서구 치킨집 김 사장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소 사장님, 생닭값에 기름값에
이제는 포장지 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손님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것도 벌벌 떠십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통계청의 최근 폐업률 데이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3곳 중 1곳이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금값 폭등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우리 골목 상권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사서 자산을 불리는데 당장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하는 우리 서민들은 오르는 물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받는 K자형 회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판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한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이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보루는 무엇인지, 그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부소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합니까? 아니면 상투 잡는 겁니까?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열의 9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 사장님도 어제 장사를 마치고 텅 빈 홀에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부소장님, 애들 대학 등록금에 노후 자금까지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금을 사야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사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만둘까, 버틸까, 아니면 이 판에 뛰어들까 하는 그 처절한 갈등은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평생 안고 가는 숙명 같은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금값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피크골드로 인해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달러 못 믿겠다며 14개월 넘게 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 더해졌으니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만 보고 빚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금값은 급등한 만큼 언제든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익 실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알고리즘 매도가 쏟아지며 하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까지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를 견딜 사자의 심장이 없다면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차라리 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금을 104톤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36위 수준에 불과하죠. 그마저도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값이 고점일 때 비싸게 샀다는 국회의 감사와 비판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 트라우마가 생긴 탓입니다. 게다가 우리 금은 전부 영국 지하금고에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외국에 둔 금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며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자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200톤 정도를 가졌다고 발표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을 비밀 창고에 숨겨뒀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보유량을 숨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금 재평가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할 때 사실 우리 금이 더 많아 라고 폭탄 선언을 하며 판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미래의 경제 패권은 금을 누가 더 많이 그리고 실제로 내 손 안에 쥐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값 5,000달러 돌파는 단순한 투기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이어온 종이돈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다시 실물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미국은 금 재평가를 통해 자신들의 빚을 털어내려 할 것이고 중국은 금을 통해 달러 패권에 구멍을 내려 할 겁니다.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진짜 돈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삼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막연함을 생존 전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금값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그 인내심, 그것이 바로 5,000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현명한 생존법일 것입니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생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사무실의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